프린트를 하면 프린트만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호버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디자인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지만, 디자인에는 지금 거기까지 해서 끝나 있지만, 뭐 뷰 뭐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엔 없지만 필터링을 먼저 한번 해 볼 건데요. 참조 사이트를 잠깐 보면 지금 얘도 latest project라고 되어 있고, 여기 all web mobile illustration이 있어요. 여기 더보기까지 있는 컨셉이니까 똑같죠? 우리 거랑 똑같은데 우리 거는 얘가 없지만 지금 얘한테는 요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웹을 누르면 웹만, 여기 보여지는 거 안에서 모바일을 누르면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걸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 얘는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한 건데요.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순수하게 안 쓰고 jQuery가 로드된 상태에서 그냥 jQuery 문법으로만 이용해서 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되려면 라이브러리까지 가야 되지만,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별도로 섹션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들만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할 기회가 뒤에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그냥 쓱 사라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도록 하는 걸 어디에, 여기에 적용을 해보겠다고요. 그럼 우리도 여기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도 NSRT처럼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요.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요소만 보이게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인덱스 HTML에다가 얘처럼 링크 버튼을 만들 거예요. 얘는 페이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A 태그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A 태그로 하면 우리가 스크립트에 가서 링크의 기본 속성 맞고라고 또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얘들은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A 태그 말고 다른 것들로 쓰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공백은 글씨 요소가 되게끔 할 거고요. 여기 latest portfolio 밑에다가 스팬 태그로 해서 솔팅 겸 할 겸 만들어 보죠. HTML에 갈게요. HTML에 그래서 portfolio latest portfolio 섹션 요 밑에다가 버튼을 좀 만들까 합니다. 버튼은 실제 버튼 태그를 써도 되고요. 근데 버튼 태그는 사실 용도가 폼이 있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걸 어디에 전송하려고 만들었던 게 원래 의도니까 전 버튼도 안 쓰고요. 링크도 안 쓰고 그냥 스팬 태그로 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p 태그 안에다가 그래서 스팬 태그를, p 태그에는 솔팅을 할 거니까 솔팅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p 태그에 솔팅하고 그 안에 스팬 태그를, 저는 종류를 몇 개만 해볼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해볼까 합니다. 5개라고 할게요.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 5개를 만들죠. 자, 솔팅 안에 스팬 태그들마다 할 일이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고, 솔팅 안에 스팬들은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대략의 이런 모양으로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안에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리스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아까 제가 뭐 한다고 했죠? all과 웹과 모바일 일러스트레이션 만들어야 된대요. 만들게요. all 일반 상업 인쇄물, 뭐 프린트,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합시다. 섹션 밑에다가 솔팅해서 밑에 솔팅할 버튼 용도로 스팬 태그 5개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CSS를 잡은 다음에 스크립트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스타일은 다 똑같이 선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버튼의 스타일이, 하면 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작성하는 이 사이트의 버튼의 스타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안 바꿔놨네? 좀 이따 보고.
버튼 스타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각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다 btn이란 클래스명이 있으면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겠네요. btn이라는 스타일을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죠. 기본 글씨색 지정이 안 돼 있구나. 그거는 지정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스타일이 그러고 보면 누구의 스타일과 똑같냐면 위에 우리가 만들었던 얘의 스타일과 똑같을 것 같아요. 하는 김에 얘 좀 수정하고 봅시다. 검사 좀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공통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을 똑같이 처리 좀 할게요. 얘가 클래스명을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되겠네. btn 말고 반전에, 그러니까 지금 저 스타일이 이거에 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딱 위에 거에 반전이었고 여기도 똑같이 쓰는 거였으면 CSS 얘 작성했던 곳에 가볼게요. 지금 포스트 인포 안에 btn이라고 해놨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493에 갈 거예요. 493에 가서 저 설정을 btn에 뭐가 있을 때의 설정을 바꿀 거냐면 반전해서 인버스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이라고 바꿀 거예요. 493에 갑시다. CSS 493번째 가실게요. 493번째 와서 이 속성은 언제라고 할 거냐면 포스트 인포 안에 btn이 아니라 btn 안에 클래스명 인버스가 있으면 이라고 할게요. 반전이라고 있으면. 그리고 이 속성조차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거니까 잘라서 84번 정도에 아까 있었어요. btn의 스타일이. btn 스타일 밑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btn 호버 다음에 넣어놨어요. 좀 전에 글씨 색깔이 안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btn의 호버, 인버스의 호버를 하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여기서도 썼으면 됐겠네요. 컬러를 흰색으로 바꿀게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거 넣어주세요. 위치는 지금 btn의 호버 아래로 좀 전에 작성했던 btn의 인버스 있는 건 위로 옮겨주시고 btn에 호버했을 때 글씨 색깔이 흰색으로 나와야겠어요. 그것도 바꿔주십니다. 백그라운드가 저 빨간색인데 글씨가 흰색으로 안 나오니까 안 보이고 있었잖아요. 됐나요? 바꾸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도 바꿔줘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포스트 인포 안에 btn이라고 했던 걸 지워버리고 인버스라고 했으니까 이 인버스라는 클래스명이 포스트 btn 다 있어야죠. 위에 슬라이드에 가볼게요.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클래스명에 인버스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슬라이드마다 하단에 링크에다가 인버스를 넣어주세요. btn 중에서도 선하고 배경색이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컨셉은 다 btn 뒤에다가 인버스를 추가합니다. 추가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CSS를 짤 때 모든 걸 다 설계하고 하면 좋지만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공통으로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자, 브라우저면 볼까요? 일단 버튼의 스타일 봅시다. 이제 애들 보면 마우스를 올리면 잠깐만요. 너 왜 흰색으로 안 나오니? CSS 잠깐 저장 다시 했고요. 얘 좀 볼게요. 호버 했을 때에 여기 컬러 잘못 바꿔놓은 게 있구나. 104번에 가볼게요. 여기 컬러가 왜 이렇게 돼 있죠? 흰색으로 바꿀게요. 인버스의 컬러가 흰색인데 잘못해놨어요.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인버스에서는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이 뭐 한 거냐? sorry, 호버에 인버스가 있을 땐 기본 컬러는 얘가 맞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없네요. 인버스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btn에 호버했을 때 기본 글씨색은 흰색, btn에 인버스에 호버했을 때도 흰색,
btn에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컬러는 요 색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위에도 이상이 없나 봅시다. 네, 위에 거에도 이상 없으시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솔팅 안에 btn 볼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얘가 이제 얘한테도 인버스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인버스라는 클래스명 넣고 옵시다. HTML에 가서 좀 전에 작성했던 얘들한테 뒤에 다 인버스를 넣어주세요. 소팅 안에 스팬 태그들한테다가 모두 인버스를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소팅에 가서 마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건 글씨들이니까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라고 하면 심플하게 가운데 놓을 수 있겠죠. 브라우저는 보면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공백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 공백만 한 두 줄 정도 떨고 봅시다. CSS에 가서 솔팅에 스타일 잡을게요. 그냥 맨 하단에 작성합니다. 솔팅 위에 마진 기본적으로 마진은 지금 누구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내용 안에 내용들마다 이것도 하실 때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마진을 적을 때 여기 위 아래 공간은 큰 내용의 공간이에요. 이게 만약에 4줄이었다면 여기가 4줄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가로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긴 4줄이면 여기는 2-3줄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큰 내용이 구분이 되고 작은 내용 안에서도 위계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 위에 우리가 얼마 정도 떨궜었나요? 보면 UL이 있고 밑에 컨텐트 TT 다음에 마진을 보면 되겠네요. 76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76을 주겠습니다. 76 픽셀 줄게요. 그러면 어디에 마진을 76픽셀 준 겁니까? 여기에 마진을 76픽셀을 준 거예요. 그 안에 글씨 가운데 라고 하면 가운데 오겠죠. 버튼의 사이를 늘리려면 뭘 누르면 돼요? 패딩? 아니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 뭘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가운데 올 텐데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이 사이가. 뭐로 떨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누굴 떨군다고 했는데 자꾸 마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누군데? 얘가 솔팅이지 않습니까? 솔팅 위에 76은 만들었고요. 이 안에 요 사이의 간격을 떨구겠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고요. 이거 왜 가운데 오고 있어요? 버튼들? 얘들이 뭐기 때문에? 글자니까.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떨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이 안에 all과 여기 A, L, L 요 사이를 떠올꾸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여기 사이를 어떻게 떨구냐고요. 얘 하나를 뭐로 불러요? 워드 스페이싱을 쓰셔야죠. 얘와 여기에서도 이거와 이거 사이를 떨구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앞에 있는 게 단어고 얘가 단어니까 워드 스페이싱을 써야죠. 그래서 15픽셀, 한 10픽셀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스팬 태그에 시킬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 보여져 있는 거니까 얘가 선택되어 있다라고 해서 HTML에서 얘한테다가 액티브를 넣는다고요. 네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럼 활성화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이게 해야 돼요? 활성화되어 있는 건 반전돼 있어야죠. 그죠? 배경색과 걔가 나오게끔 바꿔놔야죠. 누구한테 누가 있으면 btn한테다가 액티브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공통을 잡았던 거에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여기 호버했을 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지? btn에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와 보더와 컬러가 흰색으로 바뀐 거와 똑같으니까 다시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btn에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이라고 해서 써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그러면 이제 all이 이렇게 되어 있고 컬러는 왜
밑에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인버스가 있는 거에 액티브가 있다라고 할게요. btn의 인버스에 액티브가 있으면 이라고 해서 세 개를 다 붙여 씁시다. 지금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글씨가 흰색으로 안 나오고 있었어요. 저장하고 다시 봅시다. 오케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됐나요? 자, 이제 CSS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쟤를 클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이게 하는 걸 하자고요.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참조 사이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웹을 누르면 다른 건 싹 안 보이고 웹으로 지정한 것만 보여야 돼요. 제가 모바일을 누르면 다 사라지고 모바일로 체크된 것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리스트에서 어떤 게 웹이고 모바일이고 일러스트레이션인지가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누가? 여기에 있는 리스트가 어떤 건 웹용이고 어떤 건 모바일용인지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구분은 저는 뭐로 할 거냐면 클래스명으로 할 거예요. 자, 리스트들을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섹션의 리스트를 다 접어 주시고요. 얘들을 뭐로 구분할 거라고요? 클래스명으로 구분할 거라고요. 클래스명 넣을게요. 얘가 웹을 섞어서 바로 옆에 있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궈서 넣어주세요. 웹은 세 군데 정도 합시다. 여기다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모바일이 있었어요. 모바일도 섞읍시다. 모바일 클래스명 오타 내지 마시고 잘 입력하십시오. 모바일은 2개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일러스트레이션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섹션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으로 화면과 같이 대충 구분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명으로 다 넣어 주셨으면 다시 생각 좀 해보죠. 우리가 위에 스팬 태그에서 만약에 제가 얘를 클릭을 하면 웹을 클릭을 하면 이것들이 죄다 다 안 보이고 여기에서 누구만 클래스명 웹 얘들만 보여야 된다고요. 다 안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는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습니까? jQuery에서 fade out을 걸어서 쓱 사라지게 할 거고요. 나타나게 하는 건 fade in을 쓸 거예요. fade in, fade out을 쓸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뭘 클릭하는지, 사용자가 모바일을 클릭했는지, 모바일 보고 싶어서 모바일을 클릭했는지, 프린트를 보고 싶어서 프린트를 클릭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했대.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중에 클래스명 웹만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키워드로 받아야 될 거는 웹이라는 키워드라고요. 어떤 메서드를 쓰면 돼요? 안에 있는 저 내용을 가져오는 게 뭡니까? 클릭하든 마우스를 올리든 우리가 선택한 요소 안에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었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반환한다라고 해서 알아오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바꿀 땐 우리가 뭘 씁니까? attr? 내용이라니까? 속성이 아니라. 그건 어트리뷰트 속성의 값을 가져오고 바꾸는 거고 안에 내용을 바꾼다고요. 내용을 바꾸는 게 뭐냐고요. 그죠? 텍스트였어요.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가져온다고요. HTML을 쓰면 HTML로 가져오겠죠. HTML 태그로.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요소의 얘를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 변수에 담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자가 클릭한 웹이든 모바일이든 키워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 키워드 가지고 얘를 보이게 하래요. 클래스명 웹이라는 요소를 jQuery에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명 웹이라는 걸 jQuery에서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has 클래스까지 어렵게 갈 필요가 있어요? jQuery에서 요소 선택 어떻게 해요? 이 클래스명 가져와서 선택 어떻게 하냐고요. jQuery에서 클래스명 얘를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사용자가 스팸 태그를 클릭을 했고 스팸 태그를 클릭했다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클래스명 뭐가 나오겠지. 그죠? 자, 써야 될 걸 주석으로 해볼게요. 대충 감 잡으신 분이 있는 것 같으니 포트폴리오에 필터 기능을 솔팅 기능을 해볼까 합니다. 솔팅 필터 걔만 보이는 거니까 필터지. 필터 링 할게요. 주석으로 쓸 테니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실 겁니다. 변수명 솔팅의 솔트의 btn이라는 걸 만들고 누굴 선택하라고요? 에다가 솔팅 안에 있는 스팸 태그를 지정하고요.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요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뭐 특별히 걔를 변수로 잡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솔트의 btn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솔트의 btn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요소에 내용을 변수명 타겟에 클래스로 지정을 하고 타겟의 클래스에 저장된 요소만 이걸 활용해서 얘를 활용해서 그 요소 그 클래스명을 가진 그 요소만 fade in 돼서 로 보이도록 한대요. 그러면 그 전에 클릭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요소에 fade out을 걸어야 되니까 변수명이 있긴 있어야 됐었겠네요. 변수명을 만들게요. 포트폴리오 섹션 안에 리스트의 li를 변수로 일단 잡을게요. 여기에 지정하고 변수명 타겟에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클래스명 얘 안에 li를 변수로 지정합니다. 를 지정. 그러면 아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모든 변수명 어디? 타겟 리스트에 는 모두 사라지고 fade out 쓰면 돼요. 사라지고 타겟 클래스를 활용해서 그 요소만 fade in 되게 작성하랍니다. 해보시죠. 만약에 힌트를 하나 드리죠. 만약에 클래스명 웹만 나타나라고 하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HTML에서 클래스명 웹인 요소를 jQuery에서 선택해 올 거 아닙니까? 응? 선택할 거 아니야. 이거 선택 어떻게 하냐고요? jQuery에서 클래스명 웹인 거 선택. 주소고 처리하면 jQuery에선 요소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클래스명 뭐가 온다고요? 웹이 온다고요. 이렇게 하고 얘를 보이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fade in 해서 얘를 나타나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타겟의 클래스명에는 뭐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요 글씨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쓰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될까? 보죠. 여기에서 누구 변수명 얘에다가 제가 주석 처리한 거 그대로 다 풀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수명 sort btn에 변수명 누구 타겟의 리스트에 담으래요. 그죠?
누구를? 얘는 sorting 안에 있는 span이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클래스명 sorting 안에 span 태그 변수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타겟의 리스트는 얘 안에 얘라고 했으니까 변수명 타겟 리스트에 li 이렇게 두 개의 변수명을 담았고요.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랍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래요.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자, 클릭하면 변수명 뭐에다가 타겟의 클래스에다가 클릭한 그 녀석을 뭐로 받아와서 this로 받아오고 걔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글씨를 타겟의 클래스로 가져오래요. 콘솔에서 콘솔 로그해서 저 값이 잘 들어오는지부터가 확인이 필요하죠. 그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 띄웠고요. 우리가 웹을 클릭하면 웹이라는 글씨가, 모바일을 클릭하면 모바일이라는 글씨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자, 웹과 모바일이라고 해서 콘솔에 나오고 있었어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일단 뭐 하래요? 클릭하면 얘는 다 사라지고 누구? 타겟의 리스트는 다 사라지고 타겟의 리스트는 다 사라지고 fade out을 걸어버리고 누구만? 내가 원하는 요소 클래스명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타겟의 리스트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걸 클릭하든 얘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글씨가 어디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변수명 어디에? 타겟의 클래스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타겟의 클래스가 이 명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태그 중에 $사인 해가지고 얘까지 있는 걸 골라온다는 얘기죠. 앞뒤로 따옴표가 있으면 저 태그를 찾는다고요. 저런 태그가 있을 리가 없죠. 변수명은 그대로 따옴표 없이 불러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러면 이 안에는 뭐만 나와요? 아까 콘솔에 찍어봤을 때 이렇게 콘솔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웹, 모바일. 그러면 그 요소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지금 누굴 선택한다고요? 클래스명을 선택하니까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얘는 지금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점하고 더해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점은 문자니까 점이랑 누구랑 더해야 된다고요? 얘랑 더해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타겟의 클래스명에다가 얘가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콘솔에서 제가 웹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클래스명 .web이 여기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누구만? 클래스명 웹만 가진 녀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바일을 누르면 모바일만, 일러스트레이션 누르면 일러스트레이션만, 프린트 누르면 프린트만 나올 거라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클릭을 하면 얘가 사라지는 과정이 보여서 영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냥 확 사라지게 할게요. 하이드. 얘는 확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짠 나타나게끔 다시 바꾸겠습니다.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웹, 모바일, 일러스트레이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라이벌 쓰지 않고 jQuery 그냥 문법만 이용해서 사용자가 클릭한 요소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얘를 클릭을 했으면 지금 어디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야 돼요? 얘한테만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야 돼요. 즉 얘한테만 클래스명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액티브가 있어야죠. 그죠? 클릭을 하면 할 일이 더 있네. 작성해 주세요.
이제 주석, 지금 작성한 주석대로 작성을 해보죠. 모든 스팬 태그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얘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솔팅 안에 누구예요? 스팬 태그들 이미 변수로 잡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얘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얘에서 뭘 제거하래요? remove class 해서 클래스 해서 뭘 제거하랍니까? 액티브를 제거하래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내가 클릭한 그 요소 그게 누군데요? 디스로 받아올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얘들에서 add 클래스에서 액티브를 추가해 달래요. 두 줄 이거 입력하라는 거였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웹 클릭했고요. 스팬 돼서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얘가 되신 분은 지금 이 문법은 어떻게 얘로 했던 거고 이제 일로 옮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클릭한 그 요소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하고 그럼 이번엔 이걸 먼저 쓰래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하랍니까? 나머지 스팬 태그에서 걔를 지우래요. 액티브를 지우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 디스의 나머지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jQuery에서는 어떻게 불러온다고요? 시블링스라고 불러온다라고 했고 시블링스 안에서 remove class 해서 뭘 지우래? 액티브를 지우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웹, 모바일, 일러스트레이션 해서 이렇게 다 빼버리고 내가 클릭한 요소에만 넣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먼저 클릭하고 나머지를 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고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럼 미션 5를 클릭하면 다시 다 보여야 된대요. 작성해 보십니다. 뭐랍니까? 5를 클릭하면 렉시 모두 보이기 여기에다 작성해 달라고요. 클릭한 게 all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우리가 아까 타겟의 클래스를 콘솔에 찍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콘솔을 다시 열고 우리가 누굴 클릭하면 여기 이 all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들어올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값이에요? 얘의 값이지 않습니까? 얘의 값이 뭐랑 똑같으면 .all이랑 똑같으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타겟 리스트의 li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변수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걔가 fade in 때서 나타나면 될 거 아니에요. 뭐의 값이 타겟의 클래스의 값이 뭐랑 일치함인지 아닌지 if문을 작성해서 변수명 얘의 값이 뭐랑 .all이랑 문자리니까 앞뒤로 장애의 다운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참이면 뭐 한다고요? 누가 다 나타난다고요? 타겟의 리스트가 얘가 다 쓱 나타난다고요. 타겟의 리스트가 다 뭐 한다고요? fade in 한다고요. 말했잖아요. 세 줄만 입력하면 된다고. 저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웹을 갔다가 누구 모바일로 오면 다 나타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할 일은 없어요. 어차피 위에서 다 했거든. 얘일 때만이라고 해서 조건문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필터는 지금처럼 내용을 추려서 걔만 보여주는 건 필터링이고 솔팅은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게 솔팅이에요. 나오는 순서를 무작위로 할지 오름차순으로 할지 네임차순으로 할지 그거를 지금 짜면 물론 짤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라이브러리 설명할 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이 친구가 jQuery 문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필터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주석은 지우고 원코드만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